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꿈꿔요. 더 많은 자유, 여행할 시간, 그리고 부담 없는 삶을 기대하죠. 하지만 만약 그 꿈이 실수였다면 어떨까요? 만약 몇 년이 지난 후에 일을 그만둔 것이 상상했던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된다면요. 어떤 분들에게는 은퇴가 조용한 실망으로 다가오기도 해요. 그토록 바랐던 평온함이 지루함으로 바뀌고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는 돈에 대한 걱정으로 대체되죠. 그리고 매일 아침 일어나서 느꼈던 삶의 의미도 점점 사라져버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사람들이 은퇴를 후회하게 되는 6가지 흔한 이유를 함께 살펴볼 거예요. 이 이야기들은 한때 은퇴할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던 남녀들이 직접 겪고 나서 깨달은 교훈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은퇴를 준비하고 있든 이미 은퇴하셨든 아니면 앞으로의 삶을 고민하고 있든 이분들의 경험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일을 그만두는 것이 정말 옳은 선택인지 고민해 본 적이 있다면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파트타임 일이나 다른 사람을 돕는 일, 혹은 취미 활동을 통해 계속 활동적으로 지내는 것이 단순히 쉬는 것보다 훨씬 더 보람차다고 느낍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6가지 후회를 미리 알면 나중에 같은 실수를 피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은퇴 생활에 새로운 방향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이미 은퇴하셨더라도 일상에서 의미와 행복을 찾기에는 절대 늦지 않았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 제일 먼저 목적 상실, 은퇴 후에 가장 예상치 못한 어려움 중 하나는 바로 매일의 목적을 잃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직장은 여러분의 삶의 구조를 만들어줬죠. 몇 시에 일어나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왜 그 일이 중요한지 알려줬어요. 이런 리듬이 사라지면 어떤 은퇴자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서 이제 뭐 하지? 라고 묻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일에서 벗어난 자유가 정말 신나게 느껴져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자유가 조용해지고 심지어 외로워지기도 합니다. 목표가 없으면 하루하루가 허전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직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만이 아니에요. 나의 정체성, 성장, 그리고 쓸모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여러분이 교사였든, 가게를 운영했든, 기계를 고쳤든 늘 계속할 이유가 있었죠. 은퇴로 인해 이런 일상이 사라지면 하루하루가 비슷하게 흘러가고 시간이 길게만 느껴집니다. 심지어 취미도 의미 있는 일에 대체물이 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장도윤 씨, 76살에 은퇴한 엔지니어는 40년 넘게 일했어요. 그는 한때 평화로운 아침과 마감 없는 삶을 꿈꿨지만 1년이 차에 지나기도 전에 뭔가 허전함을 느꼈어요. 더 이상 진행할 프로젝트도 도전도 자신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없었죠. 그림도 그려보고 산책도 해보고 책도 더 많이 읽어봤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과학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해 호기심 많은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지식을 나눠주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다시 필요하다는 느낌, 쓸모 있다는 느낌,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죠. 많은 분들이 일이라는 것이 자기 가치감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미처 몰라요. 동료를 돕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작은 일도 대체하기 어려운 만족감을 줍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계속 활동할 길을 찾으라고 조언해요. 꼭 풀타임으로 복직할 필요는 없어요. 멘토링, 강의, 지역사회 프로젝트 참여 등으로 그 불씨를 다시 지필 수 있습니다. 은퇴는 목적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목적을 찾을 기회예요.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있을 때 인생은 나이가 들어도 더 풍요로워집니다. 두 번째, 사회적 고립. 많은 분들이 직장 생활이 자신의 사회적 삶과 얼마나 밀접한지,
막상 그게 사라지기 전까지는 잘 몰라요. 매일의 인사, 복도에서 나누던 대화, 함께 마시던 커피, 익숙한 얼굴을 보는 것, 이 모든 것은 은퇴하는 순간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그 조용함이 자유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더 이상 직장 스트레스나 빡빡한 일정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침묵이 점점 무겁게 느껴지고 깊은 외로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직장은 우리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사회적으로 활동하게 만들어줘요. 내성적인 사람이라도 언제나 대화할 사람이 있었고 회의에 참석하거나 팀원들과 일할 기회가 있었죠. 그게 멈추면 많은 은퇴자들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동료가 없고 매일 집을 나설 이유가 없으면 삶이 너무 조용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조용함은 기분, 생각, 심지어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문용식 씨, 74살의 전직 영업사원도 그랬어요. 그는 수십 년 동안 고객을 만나고 동료와 대화하며 늘 바쁘게 지냈어요. 은퇴 후에는 평온함과 고요함을 즐길 줄 알았지만 그 고요함은 금방 허전함으로 바뀌었죠. 웃음소리, 소소한 대화, 더 큰 무언가에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그리웠습니다. 점점 연락도 끊기고 외로움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동네 걷기 모임에 가입하고 지역 푸드뱅크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조금씩 다시 예전의 자신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연결이 약한 은퇴자들은 우울증, 기억력 저하, 심지어 심장질환의 위험이 더 높아요. 사람은 연결이 필요하고 정기적인 교류 없이는 우리의 행복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나 상담사들은 은퇴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사회적으로 활동하라고 권해요. 거창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꾸준하면 돼요.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주간 수업에 참여하거나 친구에게 전화하거나 지역 행사에 참석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젊은이들을 멘토링하거나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해 연결감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은퇴 후에는 사회적 삶이 저절로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이 영상을 계속 보고 계시고 이 주제가 공감된다면 2번째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생각할 거리와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계속 이어갈게요. 3번째, 경제적 스트레스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돈 걱정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은퇴는 오랜 노력 끝에 얻는 보상, 이제는 저축을 쓰면서 인생을 즐기고 쉴 수 있는 시간이라고 여기죠. 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할 수 있어요.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오르는 물가와 예상치 못한 사건, 그리고 길어진 수명 때문에 은퇴 생활이 경제적으로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때 든든하게 느껴졌던 저축도 20년, 30년을 버텨야 한다고 생각하면 점점 작게만 느껴질 수 있어요.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는 실제로 얼마나 돈이 필요한지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일할 때는 월급이 정기적으로 들어오고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 거라는 믿음이 있죠. 하지만 은퇴하면 그 안전망이 사라집니다. 갑자기 모든 지출이 더 무겁게 느껴져요. 의료비, 집 수리비, 일상생활비까지 생각보다 더 빨리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오경호 씨, 78살로 60 초반에 은퇴하셨던 분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처음에는 꼼꼼하게 저축했고 인생을 즐길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의료비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었고 동시에 모든 물가가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어요. 식료품, 약값,
전기세까지 예전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해졌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전에는 신경 쓰지 않던 것들까지 걱정하게 됐어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컨설턴트로 파트타임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돈 때문만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였죠. 많은 은퇴자들은 나중에 더 든든한 비상계획을 세웠으면 좋았을 걸 하고 후회합니다. 어떤 분들은 물가 상승이 고정된 소득을 얼마나 갉아먹는지 보고 놀라기도 해요. 사실 시간이 지나며 아주 작은 가격 상승도 일상적인 것들을 부담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르는 비용을 감당할 계획이 없다면 일에서 벗어난 스트레스 대신 경제적 스트레스가 찾아올 수 있어요. 또 하나 흔한 후회는 초반에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은퇴 초반에는 여유가 있다고 느껴서 여행, 집 리모델링, 자녀나 손주를 돕는 데 큰 돈을 쓰곤 하죠. 하지만 나중에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조정할 여유가 줄어듭니다. 어떤 분들은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거나 생활 수준을 줄이거나 원치 않아도 다시 일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도 해요. 그래서 재정 전문가들은 유연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라고 조언해요. 은퇴는 오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앞으로의 오랜 세월 저축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추가 수입뿐 아니라 목적과 사회적 교류도 얻어요. 또 다른 분들은 투자, 임대 수입, 작은 부업 등으로 소득권을 다양화하기도 하죠. 여기서 배울 점은 간단해요. 은퇴의 성공은 얼마를 모았느냐가 아니라 그 돈을 얼마나 현명하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가장 든든한 은퇴자들은 유연하게 대처하고 필요할 때마다 조정하며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합니다. 평화로운 은퇴는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한 번 한 번의 신중한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네 번째, 정신적 예리함, 저하, 은퇴 후에 깜짝 놀랄 수 있는 점 중 하나는 머리를 적극적으로 쓰지 않으면 생각보다 빨리 둔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직장이 자신을 얼마나 정신적으로 날카롭게 해줬는지 미처 몰라요. 문제 해결, 의사결정, 새로운 정보 습득, 사람들과의 그 모든 것이 당신의 마음을 활동적으로 유지했습니다. 그 일상이 사라지면 뇌가 느려지고 깜빡깜빡하거나 일상에서 멀어진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어떤 은퇴자들은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거나 대화 중에 집중하기 힘들다고 느끼기 시작해요. 연구 결과 정신적 자극은 나이가 들어도 뇌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라고 해요. 일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뇌에 자극을 줬지만 그게 멈추면 뇌는 예전만큼 운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오경호 씨, 78살로 60 초반에 은퇴하셨던 분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처음에는 꼼꼼하게 저축했고 인생을 즐길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의료비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었고 동시에 모든 물가가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어요. 식료품, 약값, 전기세까지 예전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해졌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전에는 신경 쓰지 않던 것들까지 걱정하게 됐어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컨설턴트로 파트타임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돈 때문만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였죠. 많은 은퇴자들은 나중에 더 든든한 비상계획을 세웠으면 좋았을 걸 하고 후회합니다. 어떤 분들은 물가 상승이 고정된 소득을 얼마나 갉아먹는지 보고 놀라기도 해요. 사실 시간이 지나며 아주 작은 가격 상승도 일상적인 것들을 부담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르는 비용을 감당할 계획이 없다면 일에서 벗어난 스트레스 대신 경제적 스트레스가 찾아올 수 있어요. 또 하나 흔한 후회는 초반에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은퇴 초반에는 여유가 있다고 느껴서 여행, 집 리모델링, 자녀나 손주를 돕는 데 큰 돈을 쓰곤 하죠. 하지만 나중에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조정할 여유가 줄어듭니다.
어떤 분들은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거나 생활 수준을 줄이거나 원치 않아도 다시 일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도 해요. 그래서 재정 전문가들은 유연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라고 조언해요. 은퇴는 오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앞으로의 오랜 세월 저축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추가 수입뿐 아니라 목적과 사회적 교류도 얻어요. 또 다른 분들은 투자, 임대 수입, 작은 부업 등으로 소득권을 다양화하기도 하죠. 여기서 배울 점은 간단해요. 은퇴의 성공은 얼마를 모았느냐가 아니라 그 돈을 얼마나 현명하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가장 든든한 은퇴자들은 유연하게 대처하고 필요할 때마다 조정하며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합니다. 평화로운 은퇴는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한 번 한 번의 신중한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네 번째, 정신적 예리함, 저하, 은퇴 후에 깜짝 놀랄 수 있는 점 중 하나는 머리를 적극적으로 쓰지 않으면 생각보다 빨리 둔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직장이 자신을 얼마나 정신적으로 날카롭게 해주었는지 미처 몰라요. 문제 해결, 의사결정, 새로운 정보 습득, 사람들과의 교류, all of that kept your mind active. 그 일상이 사라지면 뇌가 느려지고 깜빡깜빡하거나 일상에서 멀어진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어떤 은퇴자들은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거나 대화 중에 집중하기 힘들다고 느끼기 시작해요. 연구 결과, 정신적 자극은 나이가 들어도 뇌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라고 해요. 이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뇌에 자극을 줬지만 그게 멈추면 뇌는 예전만큼 운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계속 활동하지 않는 은퇴자들은 기억력, 집중력, 전반적인 경계심이 떨어지는 걸 느끼곤 해요. 이수정 씨, 73살의 전직 교사는 40년 넘게 교실에서 일하며 매일 책을 읽고 수업 계획을 세우고 머리를 바쁘게 썼어요. 그런데 은퇴 후에는 일상이 달라졌죠. TV를 더 많이 보고 책은 덜 읽게 되고 대화 중에도 집중이 잘 안 됐어요. 하지만 동네 독서 모임에 가입하고 온라인 강의를 듣기 시작하면서 몇 달 만에 다시 머리가 맑아지고 활력이 생겼어요. 그녀는 뇌를 계속 자극하는 것이 정신적으로 살아있게 만드는 열쇠라는 걸 깨달았죠.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는 쉰다는 게 곧 머리를 비워두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휴식은 정신적 무기력과는 달라요. 가장 행복한 은퇴자들은 책 읽기, 글쓰기, 공부, 대화 등으로 뇌를 계속 움직입니다. 뇌를 움직이는 건 몸을 움직이는 것만큼이나 중요해요. 사실 단순한 사회적 교류, 사람들과 대화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나누고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뇌에 자극이 됩니다. 사회적 삶에서 멀어지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으면 생각이 더 빨리 느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신체 운동처럼 정신 운동 루틴을 만들라고 권합니다. 악기 배우기, 새로운 언어 공부, 새로운 취미를 가지세요. 이 모든 것이 뇌를 강하게 유지해줍니다. 어떤 분들은 멘토링, 컨설팅, 자원봉사 등 계획과 사고, 의사결정이 필요한 역할에서 의미를 찾기도 해요. 아직 함께하고 계시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네 번째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유익하고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계속 이어갈게요. 다섯 번째, 정체성 상실.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하느냐는 곧 내가 누구냐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누군가 무슨 일 하세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 직업, 직책, 역할로 대답하죠. 그런데 은퇴가 찾아오면 그 정체성이 점점 흐려집니다. 갑자기 많은 은퇴자들이
이제 나는 누구지? 라고 스스로에게 묻게 돼요. 오랜 세월 자신의 일로 정의되다가 쓸모있고 존중받는 느낌에서 보이지 않거나 불확실한 느낌으로 바뀌는 건 은퇴의 가장 힘든 감정적 변화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일은 단순한 소득 이상을 줍니다. 의미를 주죠. 의사든 관리자든 가게를 운영했든 내게 중요한 역할이 있었고 누군가는 나를 필요로 했어요. 은퇴는 그 모든 것에서 한 발짝 떨어지는 것, 달리는 기차에서 내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친구나 가족의 연락이 줄어드는 것까지 포함돼요. 이제는 조언을 구하는 사람도 줄고 더 이상 세상의 일부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죠. 신재원 씨, 77살에 은퇴한 경찰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수십 년 동안 제복은 그의 정체성과 목적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부심을 갖고 봉사했고 지역사회에서 존경받았어요. 하지만 은퇴 후에는 뭔가 빠진 느낌이 들었죠. 일상의 구조도 필요하다는 느낌도 사라졌어요. 그러다 젊은 경찰관들을 멘토링하고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면서 다시 그 불씨가 살아났습니다. 그의 지식은 여전히 가치가 있었고 단지 새로운 나눔의 장이 필요했던 거죠. 많은 은퇴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이 일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었는지 미처 몰라서 당황하곤 해요. 그 역할이 사라지면 길을 잃거나 심하면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새로운 길을 찾아 자기 자신을 다시 정의하라고 권해요. 직원에서 길잡이, 선생님, 이야기꾼으로 바뀌는 것도 좋고 예전에 미뤘던 관심사를 이제야 탐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은퇴 후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의미 있는 프로젝트에 계속 참여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글을 쓰거나 작은 사업을 시작하거나 자신의 지식을 가르치기도 하고 예술, 음악, 지역 봉사에 빠지기도 하죠. 중요한 건 나를 쓸모있고 살아있게 만드는 무언가를 찾는 거예요. 은퇴는 정체성의 끝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입니다. 가장 만족스러운 은퇴자들은 여전히 자신을 가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봅니다. 그들은 자신의 시간, 지혜, 에너지를 소중한 무언가에 쏟으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직함은 바뀔 수 있지만 여러분의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짜 정체성은 은퇴하지 않고 계속 진화하니까요. 6번째, 시간 낭비에 대한 후회. 어떤 은퇴자들에게 가장 아픈 깨달음은 시간을 더 현명하게 쓰지 못했다는 후회예요. 처음에는 은퇴가 마치 활짝 열린 길처럼 느껴져요. 여러 해 동안 자유롭게 여행하고 쉬고 인생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분들은 진짜 자신을 채워주는 일을 하지 않고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기회를 흘려보내고 나중에서야 더 의미 있게 시간을 썼으면 좋았을 걸 하고 후회하게 되죠. 많은 후회는 꿈을 미루는 것에서 옵니다. 처음에는 잠깐 쉬었다가 나중에 꼭 해보고 싶던 일, 새로운 것 배우기, 여행, 오래 기다린 프로젝트 시작을 하겠다고 다짐하죠. 그런데 한 년이 2년이 되고 어느새 기회가 사라집니다. 또 어떤 분들은 TV를 무한정 보거나 인터넷을 하거나 편하지만 별 기쁨이 없는 습관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나중에 후회하기도 해요. 하민규 씨, 80살의 남성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는 언젠가 책을 쓰고 옛 친구들을 만나고 해외여행을 꿈꿨습니다. 은퇴가 오자 이제 시간이 많으니 천천히 하자고 생각했죠. 하지만 느긋하게 쉬다 보니 어느새 세월이 흐르고 건강과 나이가 선택을 제한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좀 더 일찍 시작했으면 좋았을 걸 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은퇴에서 가장 위험한 함정 중 하나는 내일도 있으니까라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고
쓰지 않은 하루하루가 후회로 남습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은퇴자들은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계획하고 행동하고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시작합니다. 새로운 수업, 친구에게 전화, 짧은 여행, 이런 작은 실천이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요. 후회가 은퇴를 정의할 필요는 없어요. 방향을 바꾸기에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취미, 오랫동안 미뤘던 목표, 또는 하루하루를 더 의미 있게 보내는 것.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목적을 갖고 보내는 순간순간은 절대 후회로 남지 않습니다. 아직 함께 계시고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6번째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런 생각할 거리 가득한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계속 이어갈게요. 마지막 생각. 은퇴는 흔히 오랜 노력 끝에 얻는 마지막 보상, 평화로운 시간으로 그려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할 수 있어요. 매일의 목적 상실, 줄어든 사회적 연결, 경제적 고민, 정신적 둔화, 변하는 정체성, 그리고 시간 낭비에 대한 후회까지, 이 모든 것이 기쁨이어야 할 은퇴의 한 장을 조용한 고민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진실도 있어요. 꼭 그렇게 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지금 이런 흔한 후회들을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미래를 다르게 만들 힘을 갖게 됩니다. 이미 은퇴했든 준비 중이든 꼭 기억하세요. 은퇴는 단순히 일을 멈추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은퇴자들은 가장 많이 쉬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 호기심을 갖고 연결되고 활동하는 분들이에요. 시간을 목적 있게 관리하고 머리를 날카롭게 유지하며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매일 새로운 의미를 만듭니다. 은퇴는 여러분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장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직접 써 내려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이야기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 닿았나요?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변화는 무엇인가요? 더 풍요롭고 보람찬 은퇴를 위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에 절대 늦지 않았어요. 그리고 목적과 자부심으로 가득한 삶을 살기에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배운 점이나 실천하고 싶은 아이디어 한 가지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저희뿐 아니라 이 커뮤니티의 다른 분들에게도 큰 영감을 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이 메시지가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가 더 유익하고 감동적인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